국가정보원이 8월 9월경 3급 이상 간부 100명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건은 최근 미국 연방검찰이 CIA 출신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아마추어 국정원 요원들의 자질 부족 등이 도마에 오른 만큼 해당 정보업무 전문성을 인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게 과연 국정원 잘못일까요? 아무래도 내부에서 집단적 반발이 있으니 이렇게 인사로 또 길들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정원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실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 국정원 인사가 화제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사태는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국정원에 화풀이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관련해 좋은 제품들 특가로 구경하시면서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준영 의원님의 이야기는 한국의 그 핵무장파와 연결된 미국의 핵무장파 인사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전에. 제가 한 달 전에 외신 기자 한 분이 미국에 있는 그룹과 핵무장을 추진하고 트럼프가 되면 최고의 찬스다라고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룹이 있는데 저한테 제보를 한 게 있어요. 같이 좀 알아보자. 같이 좀 알아보자. 지난 5월 말에 제주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전에는 조선일보에서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게 합니다. 여기에 수미테리와 남편은 또 역사학자예요. 둘 다 와가지고 트럼프로 바뀌면 한국 핵무장 가능하다는 얘기 계속합니다. 공소장자를 보면 뭐 코트를 더 비싼 걸로 바꿨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공소장에 수비테리가 어떤 그 보상을 받았는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사진도 적나라하게 찍혔고요. 고화질로.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강경파들이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 미국 내에 있는 인사들을 동원해서 여론 조성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해서 미국 쪽 라인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은 눈에 띄는 상황이고 그중에 스미테리는 아예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렇죠. 지금 70만 불을 내고 보석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실제로 투옥됐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본 거예요. 네, 설 넘었다고 볼 겁니다. 네, 선을 넘었다고 봐서 윤석열 정부에 경고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 김준영 의원님이 해석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맨날 한미 공조 어쩌고 뭐 다 개소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혼내고 있는 거예요. 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핵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식의 경고장을 날렸어요? 그러면 그 경고에 대응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하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게 아니라 도청 문제를 따지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한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요원들을 때려잡거나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하는 짓은 문재인 정부실에서 아마추어처럼 일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얼마나 같은 소리예요. 네, 공감합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이것을 공개했을까요? 수미테리는 2014년에도 FBI로부터 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혐의였고 이후 10년간 미국 정부는 수미테리를 도감청 해왔습니다. 진작부터 그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수미테리가 기소되기 4일 전은 윤두창의 핵 기반 동맹 발언이 나온 날입니다. 심지어 미 국방부 차관부는 17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의 성명 확대에서 수미테리의 기소, 미 차관보의 비판까지 모든 일이 차례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모든 정황이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입니까? 핵 문제로 선 넘지 말라는 신호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니 한미 관계에 레드카드를 던지기 전 수미테리 카드를 꺼낸 것 아닙니까? 이걸 이해 못하고 과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정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미국 순방 때 바이든이 단독 회담 자리까지 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언론들은 이런 거 보도 안 하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도 그리고 핵심 지지층이 버티는 것도 언론 때문입니다. 만약 2010년 태블릿 직전처럼 제3의 후보가 대선 지지율 1위였다면 조중동은 윤석열을 버리고 판을 뒤집었을 겁니다. 그러나 뚝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뚝이 무너지는 것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어날바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좋은 제품들 소개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